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은 중개사법 그 자료 다 받으셨어요? 그 제재 프린트 그건 사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다니셔야 돼. 이건 매주 가져야 되고 머릿속에 다 암기해야 돼. 몇 장 안 되잖아요. 어? 2장밖에 안 되죠. 3장 아니에요? 앞뒤로 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거 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많지 않으니까 뭐 오늘 하루에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이틀 만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평생 봐주셔야 되고 평생이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10문제씩 나온 거 있죠? 잘 풀어보시고 자 오늘 진도 어디입니까? 228? 예. 업무 보정 설정할 차례죠? 업무 보정 설정. 자, 우리가 이 앞뒤에 그 손해배상, 뭐 성립 요건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무슨 보정? 업무 보정. 업무 보정부터 들어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업무 보정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설정 시기.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근데 뒤에는 다 다를 거예요. 왜? 업무 시작하자마자 계약서 쓰고 그러면 사고 터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험이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어야 되고, 그럼 앞에 시점이 문제거든요. 앞에 시점은 등록 신청 시부터라 그랬어요. 등록 처분 시부터라 그랬어요. 처분 시부터입니다. 등록 처분 시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때가 이제 보험 들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칠판 봐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알아둘 거에 보증 설정 금액을 알아야 돼요. 금액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를 들어야 되겠어요? 법인은? 2억 원 이상 그렇습니다. 법인 개공은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다 이상이에요. 많이 드는 건 관계없으니까. 근데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분사함수 있죠? 분사함수는 얼마 이상? 1억 이상. 이건 모르신 분 하나도 없죠? 분사함수는 1억 원 이상 설정을 해야 돼. 근데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자,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역농협은 얼마 이상 설정을 해야 돼요?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농협이 1,000만 원 이상 보험 들어가는 것은 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자, 객관식으로 물어볼게요. 농협협동조합법에서 보증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개사법령에서 나올 것 같아요? 농협협동조합법에서 1,000만 원 이상 보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자, 보험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령에서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중개사법 시행령인데 공인중개사법령에서 나온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 뭐 법적 근거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지역농협 보증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농협협동조합법이 아니에요. 우리 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러면 지역농협이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 이거 배웠죠? 그건 어디서 나와? 그건 농협협동조합법이에요. 그건 농협협동조합법이고 보험 들어가는 것은 우리 법에서 나온다는 거. 흔들면 안 돼. 그러면 왜 이걸 알아야 되냐 보면 나머지 특수법인들 있죠. 자, 산업 한국자산관리공사랄지, 그죠? 지역산림조합이랄지 이런 다른 특수법인들이 있죠. 그럼 보증 얼마 들어야 되겠어요?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럼 왜 2억 원 이상이겠어요? 자, 이것은 우리 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있죠. 이건 전혀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중개법인을 따르는 겁니다. 준용한다 그래요. 법 규정을 준용한다.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억이 되는 거예요. 달리 2억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법에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억이에요. 여기는 법에 규정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1,000만 원이고. 그죠?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이래. 이제 공부 다 했다고.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보증 들어야 된다. 다 했어. 근데 시험에 자, 지역농협 농협협동조합법에서 보증 1,000만 원 이상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좋다고 맞다고 찍고 나와. 그건 맞아 틀려. 그건 틀려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중개인들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입니다.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그러면 이제 보증 설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또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 또 공탁하는 방법. 자, 우리나라는 보증보험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내고 보험 드는 거요. 자, 공제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협회.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탁은 법원에서 운영하는데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쉽게 말해서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거고, 이건 돈을 맡겨야 돼요.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보험 들 때 셋 중 어디 가입하고 싶어요? 셋 중에서. 아무 생각 없죠? 자, 여기 어디 가입하고 싶어요? 보증보험? 여기는? 보증보험? 공탁할 생각 없어? 왜? 그렇죠? 돈이 없어. 아, 좋아. 하여튼 자기가 마음에 든 거 하나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은 뭐가 나옵니까요? 보증, 보험, 증서가 나옵니다. 사본 제출하고. 공제 가입하면 공제 증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공탁 가입하면 공탁 증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원본은 게시를 하고 사본 제출해야 되겠죠? 신고서에다가 이 증빙서를 해요. 이걸 하나 갖춰서 등록관청에다가 보증 설정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천안 서구청에다가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죠? 왜냐하면 관청에서는 몰라. 여기다 보험 드니까 관청에서 보험 든지 않는지는 몰라요. 이제 본인들이 신고를 해줘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보증기관에서 직접 통보를 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직접 뭘 해주면? 통보를 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것이 보증절정 절차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신고가 들어가든 확인이 들어가든 그래야만이 등록증을 준다고 했죠. 자, 등록증은 며칠이 내줘요? 저거 확인되면, 보증설정 확인되면. 즉시라 그랬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입니다. 그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아무 생각 없어. 그 무아지경 상태에 빠져 있으신 분들. 지체 없이 준다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딱 정리해 봤어요. 자, 밑줄 그어 드릴게요. 228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229페이지부터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229페이지 맨 첫째 줄 보면은 업무 보증 설정 시기 나와 있죠.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 자, 등록을 한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바로 등록 처분시입니다. 등록 신청시가 아니라 등록 뭐다? 처분시. 그리고 언제까지부터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이거 이제 핵심이고,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등록 처분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체크하셨죠? 체크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네.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럼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돼요?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돼요? 전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왜 그러냐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전입니다. 그 양가리 1번 마지막 제줄 나와 있어요. 양가리 1번 밑에 두 번째 후단. 그러나. 찾았어요? 네. 법인 경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동그라미 쓰세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체크하셨어요? 네.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 방법은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자,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보증보험 가입. 제목만 밑줄 그어요. 그 내용은 안 읽어봐도 돼. 보험료 내고 보험 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가입? 공제 가입.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공제료 내고 보험 든다는 거고. TPA 넘어가면 공탁기간은 뭐가 있어요? 공탁. 이제 법원에서 하는데 돈을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설정 금액 나와 있어요? 예,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그어야 돼요. 법인 얼마? 2억 원 이상 밑줄 그으시고 분사무소는 얼마? 1억 이상. 추가 설정입니다. 추가 동그라미 치세요. 추가 설정. 자, 동그라미 2번 법인 아닌 개인 개공. 이건 얼마?
1억. 개인들은 1억.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받을 수 있는 자. 이걸 줄여서 무슨 법이? 특수법이라래요. 근데 농협협동조합법은 얼마 이상? 자, 세 번째 1,000만 원 이상 나와 있죠? 그 밑에다 적어. 중개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보험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농협협동조합법이 아니에요.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 1,000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하라. 그죠? 근데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우리 중개사법에 전혀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 법인을 준용해서 얼마? 2억. 그럼 나머지 특수법인 분사하면서는 얼마?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세 줄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3번 밑에서 세 줄. 농협 외 다른 법인, 다른 특수법인 나와 있죠? 2억. 분사하면서는 얼마? 1억.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가볍게 읽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큰 3번에 보면 보증 설정 신고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신고할 때 신고서에다가 이 증빙서 갖춰서 신고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두 번째 신고 동그라미, 증빙서 동그라미. 자, 증빙서를 갖춰서 신고하라. 큰 3번에서 양가로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첫째 줄, 두 번째 줄. 찾았어요? 그 증빙서를 갖춰서 신고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증빙서가 뭐예요? 이 4번들,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 4번들이 증빙서야. 이걸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줄 보면 보증기관에서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런 질문이 있어요? 네. 양가로 1번 밑에서 두 줄.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즉 보증사실 등록관 직접 뭘 했을 때 통보 동그라미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칠판에 적은 거 다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D페이지 넘기세요. D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보증 변경이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공제로 가입해야 돼. 그럼 공제증서가 나와 안 나와? 원본은 사무소 게시하고 뭘 제출해야 돼? 사본하고 변경신고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변경신고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도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할 때하고 똑같죠? 그러면 그 절차는 같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공부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변경신고해야 되냐 이거 하나. 언제까지? 그래,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자, 보증은 무슨 기간 중? 보증은 무슨 기간 중? 보증은 무슨 기간 중?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보증이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해지하고 가입하면 끊겨버려요. 그러면 먼저 뭐하고? 가입하고 해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종류 변경 효력 있는 기간 중. 그래서 여러분들 양가로 1번 제목 밑줄 보세요. 자, 양가로 1번 보증 변경 가로 안에 무슨 변경? 종류 변경. 그 두 번째 줄 보면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이 단어 있어 없어요? 거기만 체크하세요. 나머지 절차는 똑같아요. 나머지 절차들은 가볍게 읽어두시고 핵심으로 알아둘 것은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보증은 무슨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칠판 봐보세요. 보증을 1년 계약을 했어. 보증보험에 1년 계약을 했다가 그러면 다 보험이 만료돼가 안 돼가? 돼가죠. 그럼 여기도 끊겨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재설정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이 이제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이야.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 내용인데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돼요? 이것은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 자, 오늘 24시에 만료한다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끊기지 않죠? 그래서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일. 됐어요? 중간에 바뀌는 것은 뭐다? 효력 있는 기간 중. 이거 흔들면 안 돼. 자, 양가로 2번 제목 밑줄 보시고 두 번째 줄 만료일 동그라미 치세요. 만료일. 만료일. 체크하셨어요? 좋아. 됐어요? 그 다음에 만료일. 근데 여기서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하나 더 알아야 돼. 이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보증보험하고 공제만 그렇습니다. 공탁은 제외됩니다. 왜 공탁은 제외돼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기간 정해서 보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료가 있죠. 공탁은 돈을 맡겨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공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시험 나올 때 기간 만료라는 재설정 이런 지문이 떴는데 공탁이란 단어가 들어가 보면 틀려버려.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 거기 양가리 2번에서 네 번째 줄. 첫 지문에 보면 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그 지문 체크하세요. 공탁! 공제하고 공탁은 한 글자 차이요. 됐어요? 공제를 공탁으로 바꿔놓고 지문 출제해버리면 틀려본다고. 자, 공탁은 기간 만료이란 재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뭐 우리 과목이 내용이 크게 어려워서 점수 안 나온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이런 데서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체크하라, 동그라미 쳐라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 뭐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건 크게 드물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야 점수가 나오지. 그냥 뭐 무작정 공부하면 안 돼. 다른 과목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고. 우리 과목에 맞게 공부를 해주셔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료일 동그라미 쳐라, 효력 있는 게 아니면 동그라미 쳐라, 공탁 필요 없다. 이런 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지 점수가 나와요. 자, 끝. 그 다음에 5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봐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아, 다 합격권에 진입했어 지금. 그렇죠. 자,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거래 계약이죠. 그럼 개공 소개로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넘어갈 서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있죠. 거래 계약서 몇 부 작성해서? 일반 교부, 쌍방. 쌍방. 이 거래 계약서, 매매 계약서 이런 거 쌍방 교부하죠? 한 부는 개공이 보관하되 몇 년? 5년 보관. 벌써 아무나 하면 어떡해? 2주 지났는데. 또 확인 설명서 일반 교부입니까? 쌍방. 자, 이것도 몇 부 작성해서? 한 부 보관하는데 몇 년? 3년. 또 줘야 할 서류가 지금 이거. 보증관계 증서 4번. 보증관계 증서 4번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줘야 돼요. 양쪽 다 주게 돼 있어요. 4번을 줘요. 원본은 사무소 계셔야 되잖아요. 4번.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서명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죠? 의뢰인 쪽에서는 받아야 되고 개공은 줘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줄 때 그냥 주라 그랬어요? 이 속에 있는 거 설명하라고. 설명하고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어요? 보장 금액. 2억 들었냐, 1억 들었냐 이거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장 기관.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냐, 공탁기관이냐. 그리고 그 소재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보장 기간 설명해야 돼요. 기간. 몇 년 보험 들었느냐.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고객들이 보면 다 알죠? 요즘 글 못 읽는 사람 없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 설명하고 주라 그랬어요. 설명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교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설명하지 않으면 제재 있겠어요? 있어요. 교부하지 않아도 있겠어요? 네. 어떤 제재? 아, 이거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고?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 정지 6개월 보내서 업무 정지 받고.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 예, 좋아.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요. 둘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둘 다 업무 정지가 아니라 둘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게 자주 틀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 대부분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100만 원, 교부하지 않아도 100만 원. 둘 다 위반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그래서 5번에서 세 줄 몇 줄 보세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주세요. 거래 당사자라는 건 쌍방 교부입니다. 쌍방. 손해배상 지금 보장하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동그라미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전자부서를 제공한다. 그렇게 나와있죠? 네. 그 옆에다 적어. 위반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설명하지 않아도 100만 원, 교부하지 않아도 100만 원, 둘 다 위반해도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네. 자, 이런데 사소한 데서 딱 잘못하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100만 원이야 과태료. 교부하지 않아도 100만 원이야 과태료.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벌칙은 이 제목들에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고 또 나름대로 외우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 시간 많잖아요. 한 6개월 남았으니까 충분해요. 그죠?
그죠? 6개월인데 얼마나 많이 나서 하루 한 과목씩 띄워봐. 한 20분은 볼 수 있어. 근데 하루 한 과목씩 볼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볼 수 없죠?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자,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공탁금 회수 제한. 자, 맨 밑에 보면은 공탁은 아까 돈을 맡겨 놓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가 죽거나, 즉 사망하거나 폐업했을 때 공탁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어? 왜 그런 규정을 뒀어요? 그렇죠. 자기가 폐업하고 공탁금 찾아가 버렸는데 사고가 그때 발견될 수도 있죠. 그러면 보험이 없잖아요. 이게 몇 년간 못 찾게 돼 있어? 공탁만 그래, 공탁만. 보증보험은 돈을 안 맡겨놨잖아요. 보험료만 냈지. 그러니까 찾아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탁만 폐업하고 사망할 때부터 몇 년이나 해소할 수 없다? 3년. 3년 동그라미. 멍구라미. 어떻게? 진하게.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7번 D페이지 234페이지 7번 나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업무보증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고 지급 절차 칠판을 통해서 해결할 테니까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자연스럽게 봐주세요. 자, 업무보증금 지급 절차가 나와 있어요. 보증금 지급 절차 나와 있어요? 네. 첫 번째, 자, 누가 손해를 입증을 해야 돼요? 피해자. 자, 여기서 손해를 입증을 하면 지금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개공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개공이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1억 2천 발생했다고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직접 개공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개공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 직접 청구가 가능해요. 이게 보증기관입니다. 보증기관에다가 직접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구비 서류가 뭡니까? 합의서 제출해야 돼요. 자, 그렇죠. 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 1억에 합의 보면 1억에 합의 받던 합의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그래 지급하지. 그죠? 근데 보통 개공은 잘못을 시인해, 안 해? 네 알아서 해보라 그래요. 그럼 의뢰인은 재판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 얼마 지급하라는 판결서가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이거 사본 제출해야 돼. 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무슨 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그러면 이거 하나가 되겠죠? 뭐가 됐든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뭘 지급합니까? 보증금을 지급하겠죠? 자, 얼마를 지급해요? 그래서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자, 손해가 1억 2천인데 보험 1억 들었다면 보험회사에서 1억까지만 해주겠죠? 보험회사 손해볼 일 안 합니다. 한도 내에서.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보험회사 지급하면 개공에게 갚으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험하고 틀리다고 했죠? 이것은 구상이 들어가. 그랬죠? 보험회사에서 개공에게 갚으라 한다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하고 틀리죠? 왜 그래요? 여기서 보험은 개공 자신을 위한 보험이 아니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의뢰인들 위한 보험이라고. 남을 위한 보험이라고. 그래서 보증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구상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은 해지가 돼요. 그럼 해지가 되면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15일 이내에 보증보험하고 공제 있습니까? 이건 다시 가입입니다. 무슨 가입? 다시 가입.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 왜? 해지됐으니까 다시 가입해야 되죠. 공탁은 돈을 맡겨놓은 거죠. 맡겨놓은 데서 지급이 됐잖아요. 1억 맡겼는데 예를 들어 7천을 배상을 해줬다면 7천 채워 넣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공탁? 보전이란 말을 써요. 보전이란 말을 써요. 채워 넣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 보전. 그러면 지급액을 보존합니까? 부족한 금액을 보존합니까?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급액을 보존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거 지급액하고 부족액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액을 보존한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사람 죽여 이게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바꿔본다 할지 두 줄밖에 안 되는데 모의고사 3번 틀려봐. 이것 때문에 열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번 쭉 읽고 그래
15일 내에 보존해야 돼. 다시 가입해야 돼. 그러고 끝내버리면 나중에 점수가 안 나와. 이해됐어요? 예, 근데 우리 과목은 꼼꼼하게 해야 돼. 이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잘 짚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며칠이네? 15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밑줄 그을게요. 아까 우리가 보험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의뢰인하고 중개행위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의뢰인이 물건 살 때는 전혀 손해를 몰랐어. 1년 후에 손해를 알게 됐어요. 1년 후에 손해를 알고 보니까 개공이 공제조합으로 바뀌어 있네. 보험회사가 바뀌어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아까 보증이 바뀌니까 가능해요. 그럼 어디다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처음에 계약할 때는 분명히 보증보험에 있었는데 손해를 1년 후에 알고 청구하려고 보니까 공제조합으로 바뀌어 있네. 그럼 어디다가 어느 보험회사에다 보험금을 청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제? 보증보험? 둘 중 하나죠. 공제. 네, 공제 찍었어. 이거는. 공제. 바꿀 생각 없어?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네. 오, 땅에서 뭐가 서서 올라도? 예, 보증보험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예, 그래. 보증보험입니다. 중개행위 할 당시. 중개행위를 할 당시.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보증보험 증서 가지고 있죠? 여기다 청구하는 거예요. 중개행위를 할 당시. 중개행위를 할 당시 보증계약. 자,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주 틀린 것 중에 또 하나야. 공부할 것도 많지 않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밑줄 그을게요. 자, 234페이지 7번에서 양가로 1번. 보증금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첨부 서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밑줄 보시면 돼요.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4번,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조서. 이 구비서류, 보험회사에다 제출할 때 이거, 이 구비서류 밑줄 그어놓으세요. 한 번만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밑줄 그었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제목 밑줄 그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중개행위하고 손해발생 시점이 다른 보증기간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밑에 두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 손해발생 원인 행위, 중개행위를 할 당시, 그거 동그라미에요. 중개행위를 할 당시. 중개행위를 할 당시. 중개행위를? 중개행위를? 할 당시. 할 당시. 그러면 여기서 보증보험이라는 소리요. 칠판에서는 공제라는 소리요. 보증보험 여기에요. 처음에 가입했던데 바뀌기 전에 거기다가 청구하는 거 보험금. 보증기관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해.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중개행위를 할 당시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주면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4번. 자, 보증기간에다가 보험금 청구하는 소멸시효는 몇 년? 3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따라서 상법에서 보증금 지급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할 때부터 몇 년? 3년에다가 멍구라미 동그라미. 어떻게? 진하게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증기간 후 구상권 나와 있습니까? 예, 두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증기관은 해당 손해배상금을 개공에게 청구할 수 있는 뭐가 발생한다? 구상권. 아까 이야기했어요. 일반 보험하고 틀려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개공에게 갚아라. 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두 줄 밑줄 보세요. 이 두 줄이 사람 죽여. 자, 며칠이네? 15일. 이거 알아야 되고. 자,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무슨 가입? 다시 가입 동그라미. 공탁은 구조계획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니까 다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 지문 하나하나를 바꿔놓으면 잘 안 보여.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계속 틀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중개사법은 시험 볼 때까지 쉽다고. 답 맞추면 다 틀려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이번 1회 되게 쉬웠는데도 점수 많이 안 나왔잖아요. 초창기 때니까 그래.
지금 뭐 잘 나온 거 이상하지. 하여간에 열심히 하면 잘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쭉 따라와 주시면 많이는 못 맞더라도 97.5점은 나옵니다. 97점. 그럼 몇 문제 틀린 거요? 한 문제 틀린 거예요. 한 문제는 실수로 틀린 거고.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는 못 나오더라도 97.5점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툭 하시면 돼. 이게 저렇게 자꾸 지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렇죠? 예, 좋았어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뭐가 나냐? 제재가 나와 있죠, 제재. 우리가 중개할 때 그냥 하라 그랬습니까? 보험 들고 하라 그랬어요.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다 적발이 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거기 235 맨 밑에 행정처분 나와 있어요? 자, 등록한 뒤페이지 첫째,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지문 있죠? 보험 안 들고 영업하다 걸리면 등록 취소 사유야. 업무정지는 신경 안 써도 돼. 임의적 등록 취소는 다 업무정지 따라 붙으니까. 임치야, 임치. 그러면 아까 또 뭐랬어요? 정상적으로 중개업 하다가 며칠 이내 이런 경우 며칠 이내 보험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안 들어도 마찬가지겠죠? 등록 취소 사유가 돼. 무슨 등록 취소? 임치. 자, 이 제목들에도 자꾸 연습하세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할 수 있다에 다 걸려. 등록 취소도 할 수 있다, 업무정지도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번호 아까 한 거예요. 보증관계 증서 4번 이거요. 설명하지 않아도 몇만 원. 교부하지 않아도 100만 원. 그게 질서벌 그거예요. 과태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 4번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둘 다 100만 원이요. 설명하지 않아도 100만 원. 교부하지 않아도 100만 원. 설명하지 않아도 100만 원. 교부하지 않아도 100만 원. 설명하지 않아도 100만 원. 설명하지 않아도 100만 원. 교부하지 않아도 100만 원. 그 정도 딱 해놓으면 너무 쉽다. 이해됐어요? 예, 그 정도 딱 했어요.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전혀 무반응. 자, 그러면 7철 제목이 뭐예요? 자, 예치 권고 제도도 시험에 자주 요즘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치 권고는 그 밑에 법 조문 몇 조라고 나왔습니까? 31조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계약금 등은 그 지문을 알아두셔야 돼. 그 지문. 자, 이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지문을 알아야 돼.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래요? 예치 권고. 이거 예치 권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치 권고란 말보다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지문을, 이 용어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 용어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죠? 처음 들어보죠?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자꾸 익혀야 돼.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용어가 또 생소할 거예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 등은 뭐다?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보시고.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얼마에 사고 팔았어요, 건물을? 1억. 1억에 사고 팔았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A 개공이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넘어간 것이 뭐가 넘어가요? 계약금. 계약금 보통 얼마? 1,000만 원. 자, 1억이면 보통 한 10%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중도금 얼마 주기로 했어요? 4천만 원 주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머지 얼마? 5천만 원 잔금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 뭐 이렇게 받아먹고 소유권도 안 넘겨주고 이중 매매하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뜻하지 않게 돈을 날릴 수도 있어 없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은행에다가 이런 예치 권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야. 예치 권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해 놓자. 그렇죠?
이렇게 공고할 수 있어요.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공들이 많이 안 하죠. 공고를 안 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공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알아둘 것이 뭘 알아야 돼? H 명의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제 이것은 다 암기사항들이에요. H 명의자 알아야 되는데 칠판 보세요. 명의자는 개공 명의로도 H가 가능하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H가 가능합니다. 개공 명의로도 H가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H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 금융기관들이에요. 이게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개인들은 다 개공만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도인 명의로 H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매수인 명의는? 안 돼요. 그러면 제3자 명의로 가능하겠죠? 그러면 소공 명의로는? 안 돼. 보조원도? 안 돼요. 그러면 개인은 오로지 누구? 개공만 가능하다.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제 뭐냐면 은행법상 은행이 있어요. 은행. 자, 이건 암기사항들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는 수밖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제사업자. 자, 공.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있어요. 무슨 업자? 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채신관서가 있어요. 채신관서. 그 다음에 전문회사가 있어요. 계약금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 금공신, 보채전. 어떻게 한다? 은공신, 보채전. 집에 갈 때도 은공신, 보채전. 학원 올 때도 은공신, 보채전. 자, 커피 마실 때도 은공신, 보채전. 네, 좋아. 여기는 따라하지도 않고 적으라고 정신없어.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가볍게 읽어두시면 돼요. 됐죠? 자, 은공신, 보채전. 자, 이게 H 명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H 기관이 있어요. 책은 좀 이따 밑줄 볼 테니까 칠판 보세요. 어느 기관에다 H를 합니까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그럽니다. 신탁업자 등. 신탁업자 등. 그러면 명의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는 금, 공, 신, 등. 등 속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보험회사, 채신관서. 그러니까 명의자나 기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H 대상금. H 대상금은 어떤 것만 H 가능해요? 자, 계약금만 H 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자, 셋 다 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할 수 있어요? 셋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고. 그럼 H 기간은 언제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밑줄 좀 긋고 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를 보세요. 237페이지 큰 2번 보면 H제도 나와 있어요? 1번 H공고 나와 있죠? 이 5줄이 법 조문이에요. 묶어보세요. 5줄. 첫째 줄부터 5줄까지가 예, 좋았어요. 첫째 줄부터 5번째 줄과 법 조문인데 자, 주어하고 서술어만 밑쪽으로 동그라미 쳤어요. 개공은 서술어 5번째 줄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그래서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만 동그라미 쳤어요. 임의사항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뒤에 다 뒷페이지에 분석이 돼서 나와 있으니까 굳이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 5줄이 법 조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큰 2번 H 명의자 나와 있어요? 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거기만 밑줄. 자, 개인은 오로지 개공이요. 그럼 대통령이 정한 자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이게 대통령이 정한 자예요. 그래서 그 두 문자 동그라미 있어요. 은행에서 은, 보험회사에서 보, 신탁업자에서 신, 채신관서에서 채, 공기사업자에서 공, 전문회사에서 자, 두 번째 줄 후단 전문회사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순서만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은공신, 순서만 그 옆에다 적어놔.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 옆에다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편하게 하려고 순서를 바꾼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은공신, 보채전. 순서 바꿨어요? 어떻게 한다? 은공신, 보채전.
자, 그 다음에 큰 3번 H기관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금융기관, 금 동그라미,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 동그라미, 신탁업자, 신 동그라미, 등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H기관은 금, 공, 신, 등.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그러니까 명의자나 기관이나 거의 비슷해. 비슷해요. 그 다음에 4번 H 대상 금원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보면은 계약금만 H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자, 셋 다 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자, H 기간 거래계약 이행이 거래계약 이행이 거래계약 이행이 거기다 밑줄. 밑줄 보세요. 자, 그러면 그 3번 제목 읽으세요. 자, 7번 보세요. 그러면 자, 7번 봐보세요.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개인죠, 개인. 여기는 은행이니까 금융기관이니까 크게 문제 없는데 개인 명의로 예치해놨으면 개공이 돈을 찾아 써버리고 돈 안 돌려주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의무사항, 특칙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뭐하라? 약정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개공은 자기 소유가 예치금 통장에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답니까? 이건 자기 돈이 아니죠.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면 의무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됐어요? 그러면 잘 봐봐요.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 돼?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그러면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저 계약금 예치하는 거 찾아서 써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장담 못해. 그래서 다시 저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또 공제에 가입하든 또 공탁을 하든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증서들이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증서 4번을 누구에게 건네줘야 돼? 거래 당사자에게 건네줘야 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찾아서 하고 못 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거래 당사자는 돌려받을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복잡하죠. 개공 명의로 예치해놓으면 또 보험 들어야 되니까 복잡하죠 절차가. 그러죠? 하여튼 이게 안전장치야. 이게 전부야.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지금 개공 의무잖아요. 그럼 개공이 이거 위반하거나 보험 안 들거나 이렇게 위반을 하면 제재가 따라 붙겠죠. 자, 맞춰봐요. 어떤 제재 들어갈까요? 제공이 분리해서 관리하라는데 안 하거나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말라는데 하거나 보험 들었는데 안 들었다니까? 어떤 제재? 자,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모르면 뭘 찍으라고? 업무정지 찍으라고. 이게 바로 그거에 모르면 뭘 찍어?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야. 그 업무정지는 일하지 말라 이 말이야.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6개월 일하지 말고 3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3개월 일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무슨 정지 사유가 된다? 업무정지 사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자, 밑줄 그어둘게요. 239페이지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의무사항 나와 있어요? 자, 거기서 5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무슨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죠? 다만 밑줄이 안 그어졌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수험생 특징이 뭔지 아세요? 3바퀴 돌아가든 4바퀴 돌아가든 밑줄을 안 그어놓으면 모르더라. 어제도 내가 완전히 경험을 하고 왔던데 어제 다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자, 밑줄 그었어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무슨 정지? 업무정지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최상위 6개월이야. 다 6개월 이하가 되는 거예요. 밑줄 긋고 그 다음에 1번은 약정만, 제목에서 약정만 동그라미.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약정. 그 다음에 2번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조항, 하며 동그라 의무조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거 위반하면 다 의무정지라고. 됐어요? 이제 3번 제목이 뭐예요? 지급보증 설정 및 관계증서 사본 교부 의무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네. 그거 5줄을 밑줄 그어야 돼. 5줄, 첫째 줄부터 5줄. 자,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랬죠? 자, 거기서부터 가로를 묶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를 묶었어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밑줄, 공제 밑줄, 공탁. 자, 셋 중 하나 해야 돼. 보험 들어야 되고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치세요.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라. 나와 있어요? 그게 이것도 위반하면 다 의무정지야. 그러니까 개공이 지금 배운 3가지 의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무슨 정지? 의무정지 처해 줄 수 있다는 거. 끝. 자, 오른쪽 페이지 큰 4번 제목이 뭐예요? 사전 수령 그 4줄이 법 조문이에요. 맨 위에 4줄이. 그리고 밑에는 그 조문을 해설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하면 밑에 내용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4줄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사전 수령 먼저 읽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책을 보세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보고 있어요? 네.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이 뭐가 될 때?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 내용의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 지문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차피 시험은 이 4줄에서 나와. 그러면서 시험 나올 단어가 뭐예요? 자,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묶으세요. 금보라래. 금보. 이건 그냥 보험회사요, 보증보험회사요?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금보. 이거 알아야 되고 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또 하나 예치 기관에게 교부한다 그랬어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 이거 2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예치 기관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면 좋다고 찍고 나온다니까. 진짜 잊어먹으면 이제 상식이 동원되니까 그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 그러면 설명할게요. 원래 계약금 아까 얼마를 써요? 1,000만 원. 중도금 얼마? 4점. 이것이 이제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 이 중도금까지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 어디가 예치가 됐어요? 금융기관, 은행에다 예치됐다고 했어요. 얼마? 5천이죠, 지금. 그럼 이 돈은 미리 매도인이 받아야 할 돈이죠? 네. 받았어요? 예치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이 금액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증기관, 즉 보증서 발행기관을 말합니다. 금보. 방금 우리가 배웠던 금보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에서 이걸 말합니다. 여기하고 보증계약을 맺어. 보증계약을 맺어서 보증계약을 맺으면 이제 여기서 보증서를 발행해줘. 뭘 발행해줘? 보증서를 발행해줘. 그러면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시하라 그랬어요? 예치 명의자. 그러면 예치 명의자는 방금 우리가 개공도 될 수도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면 이 금액을 미리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제시하고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찾아갔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머지 5천을 가져갔죠? 그럼 나머지 잔금 5천만 원만 받고 소유권 넘겨줘도 아무 이상이 없어. 이미 5천원 가져갔으니까. 이해됐어요?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이제 어떨 때 문제가 생겨? 찾아갔는데 계약이 해지가 돼버려요. 문제 생겼죠? 그럼 매도인은 돈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근데 다 써버렸어. 쓰려고 찾아갔기 때문에. 그럼 돌려줄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누가 지급하라는 거예요? 보증기관에서 지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매도인 못 돌려주면 좀 보험회사 돌려줘. 그거요, 그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걱정 없죠? 이걸 매개체로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전 수령 제도입니다. 무슨 수령? 사전 수령. 그러니까 이 보증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 만약에 해지돼서 우리가 못 돌려주면 보험회사가 돌려준다. 보험회사가 돌려준다. 이런 내용. 또 얼마까지는 보증해준다. 언제까지는 보증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런 보증서를 제시하고 미리 찾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사전 수령. 어차피 그 1, 2, 3이 그런 내용을 해설해 놓은 거거든요. 볼 필요도 없고 설명 들었으니까 결국 네 줄에서 시험에 나올 건데 그냥 시험 나올 것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에서 금보하고 또 누구에게 예친 명의자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틀려. 근데 시험 보면 또 틀려. 예치 기관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좋다고 맞다고 찍고 나오면 돼. 왜? 잊어먹으니까. 잊어먹어서 그래.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돼. 사전 수령. 무슨 수령? 사전 수령. 자, 지금 배운 것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관련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이 들어가요. 누구에게 청구하겠어요? 매도인 쪽에서, 즉 이전 쪽에서 청구할까? 취득 쪽에서 청구할까? 취득 쪽에서 청구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비용은 취득 쪽에서 부담합니다. 이해됐어요? 그건 좀 이따 나와요. 중개 보수할 때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 정도 해놓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서는 완벽해요. 완벽해. 됐어요? 네, 완벽하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업무 보증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되니까 공부하니까 1시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어야 돼. 네, 휴식 갖고 들어갈게요. 휴식 갖습니다.